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TV의 재승욱입니다. 자, 오늘은 분양권에 대한 투자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투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아파트의 분양권을 내가 살 것인지, 어떤 아파트의 분양권을 내가 가져가야 될 것인지, 즉 다시 이야기하면 앞으로 내가 사는 아파트의 분양권은 가격이 올라갈 것인지, 물론 당연히 내가 투자한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좋은 아파트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 원칙 제일 중요한 부분, 어떤 아파트를 선택할 것인지를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 아파트를 사야 된다. 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철과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지하철과의 거리가 얼마 정도 돼야 됩니까? 예, 옛날에는 뭐 한 10분, 1km 거리상으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2018년도 여름을 지나고 나서 제가 완전히 지금 역세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2018년 여름에 얼마나 날씨가 더웠는지, 작년은 좀 시원했는데 그때 한번 여름을 겪고 나서 역세권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지하철 500m 정도 걸어서 10분 안에 들어와야지, 이게 늘어났을 경우에는 이게 역세권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과의 거리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심리적인 역세권도 중요하다. 저는 강의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심리적이라는 것은 겨울에 비가 오는데 내가 손에 짐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퇴근하기 전에 지하철,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지하철 내리기 전에 내가 지하철 내려서 택시를 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곳은 여러분 역세권이 아니다, 역세권 아파트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내려가지고 빨리 집에 뛰어가야지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가 저는 심리적으로도 역세권 아파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브랜드 아파트를 사야 된다. 요즘은 전부 브랜드 시대입니다. 삼성하면 TV, 세탁기, 에어컨하면 히센, LG를 많이 삽니다. 그 다음 청소기는 어디가 좋습니까? 예, 다이슨이 좋습니다. 저는 돈 좀 아껴보려고 차이슨을 샀다가 처음에 한두 달은 잘 되던데 그게 머리카락만 끼고 이러니까 이게 고장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슨 하는구나,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 사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뭔가 당당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당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친구와 서면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니 지금 어디 사노 이랬을 때 그 친구는 나 장전 레미안 산다 아이가, 사시도 롯데캐슬 산다 아이가, 해운대 자이 산다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니 어디 사노 물어봤지, 니 어느 아파트 사노 물어보진 않았지만 브랜드 있는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아파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안 사는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자기 아파트를 이야기 안 하고 뭐 연산동 근처에 산다, 뭐 동네 근처에 산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3월 달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학부모를 두신 분들은 우리 3월 달 호구 조사할 때 브랜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글자를 좀 크게 적는 경향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크게 적어요. 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연산자의 아파트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근처에 다른 아파트 살 때는 와이프가 글자를 좀 작게 적더만 연산자에 오니까 좀 글자를 크게 적더라고. 니 왜 그 글자를 크게 적느냐니까 뭐 그런 게 있다, 이래 하더라고. 그만큼 브랜드라고 하는 가치는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세 번째는 세대수가 최소한 저는 투자 강의할 때 500세대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0세대 이상 되면 뭐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많은 세대일수록 아파트 가격을 형성시키고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세대수가 큰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세권이고 브랜드고 세대수인 아파트를 사는 게 저는 좋다. 물론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 초등학교 가깝냐, 학군이 좋냐, 그 다음 또 공공기관이 있냐, 관공서가 있냐, 아니면 지하철이 가까이 있냐, 뭐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겠지만 먼저 요 세 가지만 판단하고 들어가도 한 70-80%는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아파트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대형 평형은 쾌적성이고 소형 평형은 접근성에 주목해야 된다.
큰 평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침 일찍 또 출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산이 있던 쾌적성이 중요하고, 소형평형은 아무래도 젊으신 분들, 직장인들이 많이 사니까 빨리 지하철까지 거리 빨리 뛰어가서 출근에 늦지 않도록 해야 되는 지하철과의 접근성, 버스와의 접근성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가 훨씬 가격이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는 하방 경직성, 덜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인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양권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동네만 이야기하면 아파트가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해운대 레미안, 해운대 자이, 장전 레미안, 그 다음에 사직동 롯데캐슬, 연산 자이, 이런 식으로 자기 지역을 말할 때 아파트가 딱 나오는 이런 랜드마크 아파트가 훨씬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리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을 공략해야 된다. 우리 분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차 공격이 가능하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분양을 해서 계약금 10% 걸어놓고 3년 혹은 4년이 지나가지고 우리가 입주를 하다 보니까 3, 4년 뒤에 들어가야 될 아파트를 3, 4년 전에 먼저 계약을 해서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양할 때는 지하철이 안 다녔는데, 분양할 때는 주변에 주변에 백화점이나 마트 같은 그런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입주할 때쯤 되니까 지하철도 다니고 주변에 좋은 환경도 만들어지고, 이런 지역들은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그런 곳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미래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공략하는 게 훨씬 유리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다섯 번째는 브랜드 파워가 좋은 건설사일수록 프리미엄이 강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브랜드가 지금은 브랜드 시대에 살고 있다. 브랜드 아파트가 가격이 더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브랜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삼성 레미안이라든지 LG 자이,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 현대 힐스테이트, 그 다음 롯데, 화나 꿈의 그린, 그 다음 프루지오, 포스코, 이 편한 세상 등 일군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고, 또 그 지역에 또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동원 아파트, 동원 비스타 같은 아파트, 그 다음에 협성 아파트 있죠. 그 다음 전남에는 중흥건설, 대전에는 계룡건설, 충청도에는 제일건설들, 이런 지역을 대표하는 건설사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이런 브랜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환경 친화형 아파트를 공략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전체 인구의 한 14%가 지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14%가 넘어가지고 고령사회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아파트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일까? 물론 지하철 가까운 것도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지만, 환경이 좋은 아파트, 친환경 아파트가 좋다. 이런 이야기겠죠. 주변에 등산할 수 있는 산이 있다든지, 운동할 수 있는 온천천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원, 그리고 이런 마트 등 해서 주변에 이렇게 환경적으로 좀 좋은 이런 지역의 아파트가 저는 앞으로 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곱 번째는 높은 건물이 많은 지역의 주변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자, 높은 건물이 많은 지역은 어디입니까? 우리 부산에 보면 문영금융단지에 63빌딩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센텀시티, 마린시티에 보면 5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축물이 많습니다. 그 높은 건축물 안에는 어떤 분들이 생활하고 있겠습니까? 좋은 직장의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 직업으로 직장을 거기에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 높은 건물에 있는 많은 그 직장인들이 많이 거기 높은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주변, 직주 근접으로서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소비가 잘 되고 분양이 잘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직장 근처에 자기 주거를 선택하면서 직장하고 주거하고 가까운 곳에 주거지를 선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주변에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겠죠. 우리가 강남이 왜 자꾸 강남입니까? 강남에는 좋은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들이 많고 우리나라 최고의 건물들이 그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강남은 항상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아파트들이 주변에 비싼 아파트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높은 건물이 많은 지역에 주변의 아파트를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많이 오르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 8번째로는 학군이 좋은 곳을 공략해야 된다. 우리나라에서 학군을 빼고 말을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특히 초품 아파트,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내 아파트에서 애들이 학교 갈 때 학교 잘 갔다 온다라고 그냥 보내는 아파트랑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30분,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애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직장에 가야 되는 부모님들이 사는 아파트는 분명히 가격에서 차이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초품 아파트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니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품은 아파트와 그다음 학군이 좋은 곳은 요즘 뭐 애들이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거의 뭐 한 명 아니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안전하고 또 좋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군이 좋은 아파트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전세 가격도 상당히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9번째는 내가 선호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누가 선호하는 아파트, 남이 선호할 아파트를 사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겠죠. 어떤 분 중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숫자 3이 좋은데 나는 숫자 7이 좋은데 해서 3층, 7층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팔 때 똑같이 3층, 7층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팔 수가 있는데 저층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1층이나 아니면 필로티 2층을 사는 게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1층하고 필로티 2층은 층간소음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한번 어려웠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전세를 들어와도 1층 아니면 필로티 2층 매매를 집을 사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필로티 아니면 1층 이런 자녀들이 많은 애들이 있는 이런 집은 반드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2020년 되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커지면 따라서 결국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런 저층과 필로티 2층은 인기가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분양하는 초고층 아파트 중에서 피난층이 있죠. 피난층의 위층은 층간소음 때문에 자유롭기 때문에 인기가 많고 피난층이 바로 아래층은 위에가 조용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이런 로얄층으로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층간소음 문제는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테리어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깜짝 놀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안에 입구에 들어가는데 막 황금색으로 막 인테리어를 해놓으신 분도 있고 막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막 포인트 벽지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 다들 이렇게 이사하면서 이렇게 풍수지리를 보면서 전 보신 분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색깔로 하면 좋냐고. 그런 빨간색이나 황금색을 해야지 뭐 남편도 사업 잘 되고 애들이 또 공부도 잘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나중에 팔 때 되면 이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팔 수가 없습니다. 황금색과 빨간색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중국 사람 아니면 팔지를 못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새 집에 이사 가서 천년만년이 살 것 같지만 실제로 또 살아보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금방 또 다른 또 이사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유 때문에 또 더 큰 평수로 가야 된다면 결국 잘 팔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 된다. 그럼 인테리어도 남이 좋아하는 집. 여러분 집을 사실 팔 때 여러분 집을 살 사람이 20대 30대인지 50대 60대인지 어떤 분이 여러분 집 살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테리어도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색깔 이런 부분을 해야지 잘 팔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테리어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건설사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고 들어가는 게 더 잘 팔리는 경우가 있지 괜히 손을 댔다가 돈 쓰고 나중에 잘 안 팔리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의 분양권 투자 방법에 대한 아파트를 고르는 원칙 9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